이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릴리프 생성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벡터를 이용하여 쉐입 에디터로 릴리프를 생성을 하였는데, 이번엔 비트맵 이미지를 이용하여 릴리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꽃 모양의 그림으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의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예제를 불러와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미 저장된 레이어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고요. 비트맵 모티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불러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D 이미지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비트맵 이미지를 2D 화면에서 볼 수 있고요. 3D 화면 뷰를 선택을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모델링은 다시 제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초기화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릴리프를 초기화 시켜서 이제 모델링을 없애고요. 이제 2D 화면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비트맵으로 만들어진 2D 화면에서 벡터뿐만이 아니라 비트맵으로 이루어진 2D 화면도 3D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비트맵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2D 화면에 있는 비트맵이 3D에서 구현이 됩니다.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트맵이 3D 뷰에서 구현이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뷰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벡터로 영역을 지정을 할 때는 벡터를 선택한 다음에 쉐입 에디터를 가동하면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색상 아이콘에서 색상을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고 싶다 했을 때 파란색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파란색에 대한 영역의 XY 영역의 Z값으로 라운드, 뾰족하게 할지 평면으로 할지에 대한 라운드, 뾰족하게, 평면 일정 값을 올릴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을 제가 시작 높이는 1로 하고요. 라운드 형상으로 이와 같이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다음으로 이번에는 연두색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을 더블 클릭하면 이전에 예제로 만들어 놓은 연두색의 모델링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에 이전에 라운드로 45도로 시작 높이 1.5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라운드를 조금 더 굴곡지게 주고 시작 높이는 파란색과 같이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의 미리 보기에 보인다면 적용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모델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빨간색을 더블 클릭하고 빨간색만 라운드의 시작 높이를 갖고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시작 높이를 1.5로 잡아서 조금 더 굴곡진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장됐다 싶으면 내려서 원하는 형상이 될 때까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검토를 한 후에 원하는 형상이 되었을 때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벡터의 선 하나하나 영역을 선택을 한다면 비트맵은 색상 하나하나가 영역을 설정하여서 손쉽게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로 평면을 끄고 모델링만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링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모델링의 색상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원 재료 색깔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디스플레이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원래 아트캠이 프리셋을 보여주는 이런 옐로우의 머티리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델링에 대해서 다른 재질을 가지고 렌더를 하여서 확인을 하고 싶다면 모델에 보시면 렌더 기능에 전구 모양의 렌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빛의 방향과 모델링의 색상, 방사 맵과 배경 등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색상을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오크, 재질 등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재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선택을 한 후 적용을 눌러서 렌더를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쉐이딩 설정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금이고요. 18K 금이고요. (24K) 골드, 실버, 퓨터, 브라스, 플라티늄, 쉐이딩 설정을 이용하여서 쉐이딩 자체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선택된 색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색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른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빛 소재 렌더 창을 닫고요. 작업했던 창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과 검정색, 연두색, 그리고 흰색으로 이루어진 비트맵을 이용해서 오른쪽 하단과 같은 모델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아트캠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미리 만들어진 비트맵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레이어 불러오기를 선택을 한 후 다음으로 flag.gif를 선택을 한 후 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파일, 비트맵, gif, 그리고 jpg 등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과 같이 재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120으로 입력을 하고 조정을 하고요. 원점 또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5개의 원점 위치 중 원하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점은 가운데로 놓고요. 모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확인을 누르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3D 뷰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3D 뷰 툴바에 보면 제로 평면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클릭을 한 후에 디스플레이 비트맵 단추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제로 평면에 2D 이미지 불러온 이미지가 3D 뷰에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빨간색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용의 전체 형상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나눠준 이 검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따로 비트맵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트맵에서 링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빨간색에 검정색을 잠깐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빨간색을 왼쪽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primary color, 전면 컬러, 이번에는 두 번째 검정색을 두 번째 색상으로 넣어 주려고 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은 첫 번째, 검정색을 두 번째로 설정을 합니다. 빨간색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검정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두 개를 첫 번째, 두 번째로 색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링크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검정색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하단에서 더블 클릭해서 쉐입 에디트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에 대한 영역을 라운드로 할지 뾰족하게 할지 평면으로 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로 해서 이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적용을 눌러서 몸통 전체에 대한 빨간색의 모델링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링크를 풀어서
검정색이 다시 표현되도록 할 건데요. 링크를 푸는 방법은 검정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더블 클릭. 쉐입 에디터가 지금 켜져 있는 있을 때는 검정색의 언링크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쉐입 에디터 창은 취소를 눌러서 잠시 닫아두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다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2번,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검정색에서 오른쪽 2번 클릭하면 링크가 되거나, 링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2번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가 풀리거나, 이렇게 기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하나를 합칠 수도 있고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정색이 보이게 되는데, 검정색에서 다시 왼쪽 더블 클릭. 이제 검정색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에 대한 모델링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색이 없는 빨간색만 다루기 때문에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검정색으로. 하나하나가 라운드 형상으로 올라오므로 좀 더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입체를 적용하고 싶다면 각도를 올려서 더 볼록볼록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좀 과하다 싶으면 각도를 내려서 원하는 형상으로 미리 보기를 본 후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검정색을 더블 클릭해서 검정색에도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도 라운드로 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검정색 자체가 이제 지금 상당히 얇기 때문에 표현은 안 되지만 살짝 표현은 될 겁니다. 이제 재료로 다시 치환을 하면은 뷰를 이와 같은 비트맵이 있을 때 손쉽게 빨간색, 검정색만 이용해서도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테두리 부분들이 검정색을 라운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언두를 하면 테두리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테두리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비트맵의 경우에 2D 화면에서 다시 보면은 하나하나의 픽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자체가 이러한 픽셀을 가지고 이런 직선 형태로 모델링이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픽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고운 모델링이 되고, 크면 클수록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모델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 작업할 때 해상도를 조금 더 이제 높게, 픽셀이 작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불러온 이미지라면 픽셀 작업을 먼저 해서 아트캠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모델링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 비트맵으로 만들어진 3D 형상 자체가, 픽셀 자체가 다 보이게 되는데요.
픽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아트캠에 있어서 지금 그 작업을 한 단계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툴에 보면 릴리프를 부드럽게 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단추를 눌러서 릴리프가 픽셀이 지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언두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부드럽게 한 거와 부드럽게 안 했을 때, 한 거와 안 했을 때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를 하기를 적용하면 픽셀에 보이는 정도를 적용해서 부드럽게는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뭉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드럽게 정도, 즉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평면 보기를 끄고 모델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면 색상에 대해서 바로 영역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영역을 하나하나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이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쉬운 모델링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역시 비트맵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건데요. 이 스마일 얼굴을 가지고 왼쪽에 이미지 파일로 오른쪽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링크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트캠에서 새로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을 닫도록 하고요. 레이어 불러오기에서 스마일 GIF 파일을 열기를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델의 크기는 100mm로 설정을 다시 바꾸고요. 원점을 가운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창을 닫도록 하고요. 2D 화면에서 3D 화면에서 각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D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로 평면 보기 단추를 눌러서 3D 화면에 2D에서 작업한 비트맵 형상을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배운 방법과 마찬가지로 색상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노란색을 더블 클릭해서 라운드, 리미트 2. 만약에 제가 노란색을 라운드를 주는데 2mm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이와 같은 형상으로 노란색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라운드에서 각도 값을 조금 더 올려보실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을 제외하고 노란색 부분에만 라운드 형상으로 77도의 각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다가 2mm가 Z가 될 때 제한이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형상으로 모델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컨펌이 나면
쉐입 에디터의 단추를 눌러 미리 보기를 모델링으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으로 빨간색에 대해서 더블 클릭. 화면 하단에 색상표 빨간색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색에 대한 영역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을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주고요. 라운드로 제한을 두어서 2mm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원하는 각도의 모양이다 라고 컨펌이 나면 적용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릴리프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고 형상에 대한 라운드로 정의를 한 후에 제한을 두는데 높이 값을 2mm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에 대한 각도 값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가 알맞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적용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모델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에 대해서도 더블 클릭을 해서 그 모양을 라운드로 이렇게 90도만큼 바로 올리고요. 이 부분은 시작 높이를 1로 설정을 하고 90도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눈동자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하얀색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라운드 옵션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면 하얀색 눈동자 뿐만이 아니라 바깥쪽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깥쪽에도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눈동자만 따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색상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색상을 아트캠에서 더 추가하여 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소를 누르시고요. 눈동자에 대한 색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2D 화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에 다른 색상, 사용하지 않는 다른 색상을 추가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비트맵 툴에 보면 색상을 추가하거나 색상의 수를 줄이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Add Color라는 기능을 클릭하면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색상이 자주색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 하단에 자주색 색상이 제가 선택한 색상이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여 첫 번째 색상으로 오도록 만들고, 비트맵 툴에서 플러드 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눈동자 가운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의 색깔이 자주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3D 뷰로 가서 보라색에 대해서 눈동자를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주색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쉐입 에디터가 나타나고요. 이때 형상을 라운드, 다음에 시작 높이를 1,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따로 보라색 눈동자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되었으면 적용을 누르시고요. 모델링을 완료하였고요. 아트캠에서는 이제 지금과 같이 색상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색상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에는 Add 컬러나 Remove 컬러를 이용해서 색상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링이 있는데, 색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사실은 노란색을 쭉 일자로 만들고 싶다. 이 전체적인 이런 굴곡을, 여기가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검정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아까 용과 같은 예제에서 상당히 유용하게는 사용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자로 표현하고 싶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링크 기능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릴리프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링크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검정색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분홍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2번 클릭, 파란색 위에서 오른쪽 버튼 2번 클릭, 그리고 보라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2번 클릭. 노란색과 흰색으로만 만들어진 비트맵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상 색을 없앤 건 아니고 노란색에 포함되도록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색상의 링크를 적용을 하고 노란색을 더블 클릭하여서 노란색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눈이나 입에 굴곡 없이 완전하게 노란색 전체 영역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 따로 작업할 필요 없이, 여러 개의 비트맵을 만들 필요 없이 손쉽게 영역에 대한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전체 영역이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적용을 눌러서 전체 노란색 얼굴에 대해서 모델링을 생성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링크를 모두 해제하기 위해서 취소를 누르고, 링크를 한 번에 오른쪽 버튼을 각각 누르면서 링크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비트맵에 보면 색상에 Listen All Link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한 번에 리셋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색상을 다시 이와 같이 링크를 해제를 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분홍색, 파란색과 자주색 눈동자를 링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을 색상에서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2번을 눌러서 링크를 걸어 주도록 합니다. 눈동자도 링크를 걸기 위해서 자주색으로 오른쪽 버튼 2번 링크를 걸어서 눈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형상만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분홍색에서 이와 같이 볼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라운드로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눈이 조금 들어간 형상으로 오목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눈 전체가
오목하게 표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검정색을 더블 클릭해서 검정색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검정색은 시작 높이는 0으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의 각도를 음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하도록 했고요. 원하는 형상의 높이를 가지게 되면 적용을 눌러서 취소, 쉐입 에디터 창을 나오도록 합니다. 링크를 이제 다시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보라색 자주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라색이 이와 같이 링크가 풀리게 되는데, 보라색에서 더블 클릭을 하여서 쉐입 에디터에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고요. 시작 높이 이전에 있었던 그 값이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 0으로 하시고, 이제 둥그렇게만 별다른 높이 없이 모양을 라운드로 이와 같이 눈동자의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완성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D 이미지를 이용해서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은 또 다른 영역을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쉬운 모델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일을 오픈을 통해서 BMP, GIF, JPG와 같은 2D 이미지 확장자를 갖는 그림을 바로 불러와서 그 색상 각각의 라운드나 뾰족한 모양의 형상을 정의함으로써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2D 이미지의 작업을 그 영역을 설정할 때 컬러 링킹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또 다른 이미지를 편집할 필요 없이 연결시켜서 컬러 링킹 기능을 이용하여 색상을 연결하여서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나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픽셀 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거친 결과의 릴리프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릴리프 툴에서 릴리프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이용하여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릴리프 부드럽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형상의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뭉개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 횟수를 제가 조절을 해서 원하는 만큼만, 거친 부분만 어느 정도 상수되는 선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이는 이러한 비트맵 이미지의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벡터로 추출하여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지금 보시면 비트맵 to 벡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서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비트맵 to 벡터는 첫 번째 색상, 선택된 왼쪽의 색상 자주색에 대해서 벡터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자주색을 선택을 하시고 비트맵 to 벡터, 비트맵 툴에 있는 비트맵 to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 자주색에 있는 색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정으로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2D 화면에 있는 상단의 뷰 툴바에서 이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비트맵의 색상을 연하게 해서 제가 작업한 벡터, 지금 보면 작업한 벡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노란색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벡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정색과 자주색을 따로 표현하실 필요 없이 선택해서 만들 필요 없이 노란색이 경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픽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벡터 비트맵으로부터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역시도 한 번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창을 닫고요. 벡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플라인 벡터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162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이 벡터를 스플라인 0.1공차 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들이 줄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형상으로 벡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벡터로 다시 한번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